빠른 어깨 있는 사람 두 분만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세지마 류조라고 일본의 이토츠 상사의 그 고문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켰을 때 일본군 중자였어. 중자. 우리나라 중령.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소련에서 강제 노동에 취하다가 딱 돌아오는 게 40대 중후반이 넘었거든. 딱 중후반이 넘었더니 할 일이 없잖아 이제는. 그쵸? 그래서 뭘 하냐면 1년 동안 독서실에 살았어. 그래서 그 지난 신문을 다 본 거야. 그리고 나서 이토츠 상사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이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세지마 류조를 굉장히 좀 의지했었어요. 그리고 이 군국주의야, 이 사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잘해. 1970년대 초반에 1973년일 겁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든. 그때 기름값이 4배 올랐어. 폭등을 했단 말이야. 이토츠 상사는요, 그때 전쟁이 일어날 거를 예측을 하고 기름을 비축을 했어. 떼돈을 벌었지. 근데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신문을 정확히 보고 관점 있게 보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보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목적 의식적으로 봐서 그 정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침 회의를 하는데 우리 저 광고 담당하는 이사분이 차돌배기가 남아돈대. 근데 차돌배기라는 고기는 얼마 전까지는 어떤 고기였죠? 수입산 기준 어떤 고기였었어요? 많이 올랐었잖아요. 누구 덕분에? 덕분에 차돌배기가 많이 올랐죠. 확 올랐는데 많이 꺾였거든. 차돌배기가 남아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뜬 이유는요, 차돌박이니까 떴어요. 수입산 소고기 중에서 차돌박이만큼 괜찮은 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돌박이는 한우하고 수입산 맛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진 않아. 그쵸? 예전에는 그 수입산 소고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옛날에는 갈비였었어요. 소갈비. 왜냐하면 소갈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3년 광우병 파동 이전만 해도 예전에 보면 그 IMF 그때 줌에서 보면 중산층 가족 외식의 절대 메뉴였었어요. 그 형제갈비라는 그 신촌에 있는 갈비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갈비탕이 그땐 정말 국물 반 고기 반이었어. 근데 그래도 원가 20%가 안 넘었거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산 소고기 다시 재개했을 때 제가 그 갑자기 딱 기획을 해서 소갈비 투어를 했더니 그때 30명이 오더라고. 금방 모객이 됐어. 근데 이제 소갈비가 사실은 소갈비 틈새 아이템이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차돌박이만큼 좋은 부위가 없었던 거야. 아무도 그걸 몰랐었어요. 차돌박이는 되게 좋은 부위였어요. 아시겠지만 가스에다가 약간 두께감이 고서 그 간장소스 찍어 먹으면 계속 넘어가거든. 그쵸? 뜬 거는 진짜 부위 때문에 그 부위. 거기다가 이제 좀 메뉴가 기존의 그 돌배기보다 낫겠지. 근데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어떤 직성양념이나 약견육견 이런 데들이 보면 차돌박이 잘 안 쓰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써야죠. 그쵸? 근데 전 그 얘기 듣는 순간 차돌박이를 상품화 시켜야 되는 생각을 했었거든. 이거 가격이 한 약 30% 이상 떨어졌나 보더라고. 미국산 차돌박이 같은 게. 근데 정보를 갖고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세지마 류조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를 리포트화 시켜. 이렇게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1 어쩌고 2 어쩌고 해서 1, 2, 3으로 정리해버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기업 회장들이 A4 하나로 다 쓰라 그러거든. 압축해서 일목요연에 한문에 딱 보여야 돼요. 설명을 자꾸 하면 안 돼. 그쵸? 근데 이 리포트화가 여러분들이 활성화가 되시면은 스마트한 외식인 쪽으로 가는 첫걸음이 돼버려. 사도스키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롯데에서 뛰다가 2012년까지 2013년도에 리포트를 하나 썼어. 그냥 그게 무슨 리포트였냐면 2013년도에 WBC 대회 열렸을 때 한국이 첫 번째 만나는 팀이 네덜란드였었거든요. 5대0으로 졌어. 그 5대0으로 졌을 때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0%가 사도스키가 써 리포트 했었어요. 이게 그거거든. 한 사람 설명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승엽이 직구를 하면은 꼼짝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사도스키가 관찰력이 좋았어. 투수로서는 그냥 평이한 투수였지만 되게 관찰을 한 거야. 근데 아주 냉철하게 쓴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가게를 냉철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사도스키가 리포트 쓰기 전만 해도 야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라는 게 여러분들도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중에서 조금은 훈련이 되셔야 돼요. 자, 스키야키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키야키 있잖아요. 사실은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스키야키 전문점들이 원래는 장사가 잘 안 됐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일부 아주 소수들이 먹는 메뉴였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먹었거든.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 그리고 좀 먹고 살만 했거든. 근데 그런 조건을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서울 사람들은 일본 음식에 접할 기회가 타 지방보다 많아. 근데 스키야키라는 메뉴를 해석을 해서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스키야키라는 메뉴가 가장 잘 만든 데는 딱 두 군데예요. 약간 모던한 한우 식당이 맞아. 모던한 한우 식당의 런치 메뉴. 정보식 불고기 주는 것보다 훨씬 어필력이 좋아. 두 번째, 샤브샤브 전문점의 한 컨셉 접목하기 좋아. 실제로도 진앙기수의 만나라는 데서 이걸 접목해서 매출이 20% 늘어났어요. 좀 의지가 있었어. 제가 봐서는 40%까지 가능해. 어째 스키야키는 그런 메뉴인데, 자, 스키야키는요 약간 역사적으로 푸는데, 자, 육식 해금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식 해금령. 이게 무슨 뜻일까요? 1872년부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일으키고 개항을 해봤더니 서양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캐치가 이만큼 난 거예요. 이렇게. 일본 메이지 왕이나 일본 유정자들이 육식을 먹게 하면서 부국강병을 노렸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육식 해금령은 그 음식 유신이란 말 때 유신이란 말 새로 익히는 뜻이거든요. 이 스키야키 메뉴의 재미있는 구석은 뭐가 있냐면 화혼양제야. 일본하고 서양이 섞여 있어. 일본의 혼하고 서양의 식재료거든. 근데 혼이 간장일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양제 제자는 소고기야. 최초로 등장한 메뉴가 그래서 규나베야. 규나베가 뭐냐면 소고기 규자에다가 나베는 전골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스키야키의 원물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메뉴 할 때는 약간 인문학적으로 포장을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뽀자구나. 안 그렇습니까? 오늘 누가 저 스키야키 일본의 유명한 집 누가 올렸죠? 그렇죠. 이마한이에요. 진짜 130년 됐거든. 그게 바로 이 시기랑 겹쳐보면 보세요. 130년 되는 건 1890년이거든? 1872년도에 고기 먹기 시작하면서 1890년대 이마한이라는 스키야키 집이 등장했어. 그게 규나베야. 실현적인 얘기 하자면 뭐냐면 비소노부요. 스키야키라는 가장 주된 이유는 비소노부 활용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000원대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메뉴를 기획할 때 단어를 쓰면 스스로 잡기만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스키야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웰빙 음식이야. 그렇죠? 채소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 친화적이야. 일단 여자들이 스키야키 중 장사 잘 된 옥서바 있잖아. 여자 비중이 훨씬 높죠. 그렇죠. 일요일 3시인데도 여자가 한 80%.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인문학적 속성하고 현실적으로 다 배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